우리가 지금까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난 건 대부분 화면 속이었죠?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AI가 그 스크린을 뚫고 나와서요. 우리가 진짜 발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현실 세계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화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에만 있던 AI가 이제 몸을 가지고 현실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야심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혁신의 한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바로 피지컬 AI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피지컬 AI, 이게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공장 로봇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새로운 로봇들은요, 스스로 보고 또 생각하고 배운 걸 실제 상황에 응용까지 해요.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지능을 가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똑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3단계 학습법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방학습이에요. 사람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면 로봇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기본계를 익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과 증폭. 여기선 가상세계로 들어가는데요. 수천, 수만 개의 로봇이 온갖 상황을 동시에 막 겪으면서 학습 데이터로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적용과 추론 단계. 이렇게 잘 훈련된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봇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걸 넘어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핵심 비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 이걸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판을 크게 벌였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과감한 승부인지 지금부터 그 규모를 한번 직접 보시죠. 10조, 1,000억 원, 네, 10.1조 원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액수죠? 이게 바로 2026년 딱 1년 동안 대한민국이 AI에 쏟아붓기로 한 예산입니다. 기존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난 이 엄청난 돈. 이 돈이 향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피지컬 AI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촘촘하고 넓은지 한번 보세요. 그냥 뭐 AI 로봇 만들고 AI 자동차 만드는 이런 첨단 산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이용해서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금 관리까지 하는 공공 분야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미래 인재를 키우고 해외 인재를 데려오는 계획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 시스템 전체를 AI로 싹 다 바꾸겠다는 그런 거대한 그림인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의 시간표를 보면요.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보세요. 불과 3년 뒤인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용 AI 모델을 만들고 바로 다음해에는 핵심 부품 개발, 그리고 2029년에는 상용화와 양산까지 끝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이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안에 들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하고 멋진 비전 뒤에는 필연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 따라붙게 마련이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일자리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모든 논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 자동화라는 게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을 보면 제조업이나 물류 쪽의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꽤 높죠.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면요. 바로 그 로봇을 설계하고 고치고 또 로봇이 모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자리의 대이동, 재편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8억, 네, 800밀리언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맥킨지 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의 수가 바로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물론 모두가 이런 휴머노이드의 미래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알리바바의 조차이 회장 같은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니,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굳이 사람처럼 생길 필요가 있나? 이거죠.
특정 작업에는 그 작업에 딱 맞게 생긴 기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 말고요. 사실 더 깊은 곳에는 심리적인 저항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어떤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까만 마스크 있잖아요. 그게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섬뜩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히 로봇이 우리 집, 그러니까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더 많아요. 뜨거운 걸 들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안전 문제, 또 디반을 계속 찍고 있을 텐데 그 영상 해킹당하면? 하는 사생활 문제, 게다가 우리 집도 좁은데 저렇게 덩치 큰데 돌아다니면 불편하잖아요. 하는 공간 문제까지. 그래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만능 휴머노이드보다는 그냥 로봇 청소기처럼 작고 자기 할 일만 딱 하는 로봇을 더 편하게 느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대와 불안을 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래는 아마 로봇 천국인 유토피아도, 로봇 지옥인 디스토피아도 아닐 겁니다. 정답은 그 중간, 바로 통합과 파트너십, 다시 말해 협업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로봇 협업, HRC 모델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로봇은 힘들고 위험하고 아주 정밀한 일을 맡고요.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서로를 대치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은 로봇이 훨씬 잘하죠. 반면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사람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뺏는 게 아니라 각자 제일 잘하는 걸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HRC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대학교 김성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딱 정리해주는 말 아닌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술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질문들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로봇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온갖 센서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에서 내 사생활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또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충분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로봇이 그냥 섬뜩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파트너라고 모두가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겁니다. 로봇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로봇과 함께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단계는 지났어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